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35회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린 것 잘 알고 계시죠? 당시 임영님을 주제로 그의 음악과 그를 둘러싼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임영님의 당시 학술대회 토론은 그야말로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특별 보도하면서 임영님은 단순한 트롯 가수나 인기 가수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대중음악학회는 당시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서 임영님은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이래 선풍적인 인기를 누려왔다면서 지금까지 임영님에 대한 온갖 담론이 수많은 기사와 책의 형태로 생산되었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진지적인 학술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었다면서 본격적으로 임영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펼쳐 임영님의 영향력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전했었죠. 실제로 당시 학술대회에서는 왜 임영님이 미스터 트롯의 인기를 4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음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임영님, 그리고 기사로 본 임영님의 서사와 담론, 저작권 현황과 영향력 분석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 이후 우리 별빛님들의 자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고, 역시 임영웅 임영이다라는 반응이 전해졌었는데, 이번에는 대중음악학회지에 공식적으로 논문이 게재되었네요. 그야말로 지난번 학술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임영웅 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번에 임영님이 언급된 대중음악학회지는 통건 35호로 202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회지는 임영님의 특집 부분과 일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논문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았네요. 특집 내용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논문으로는 박선민 교수님의 세대에 따른 팬덤의 특집 및 활동 양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임영님의 영시대와 BTS의 아미를 중심으로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특집 논문은 장유정 교수님의 임영님 보도의 감성 코드 분석으로 팬덤과 언론 대중문화의 교차점에서 임영님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연구했죠.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많아서 읽는 내내 정말 뿌듯했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학술지 논문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논문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학술대회에 공개된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엄청나서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장유정 교수님의 논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문의 핵심 키워드는 언론 보도 속 임영님의 감성 코드의 비밀이었는데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임영님은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립적인 보도 속에 긍정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이번 연구는 임영님에 대한 언론의 시선과 대중적인 인식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었는데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임영웅 보도의 감성 코드 분석, 팬덤, 언론, 대중문화의 교차점에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의 임영웅 관련 언론 기사 총 39,739건을 수집해서 감성 분석 기법을 적용했으며 텍스트 마이닝 도구를 활용해 기사 제목과 본문을 분석해 기사의 감성,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을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임영님을 둘러싼 언론 담론의 흐름과 감성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전했는데요. 분석 결과 임영님의 관련 언론 보도는 전체 기사 중에 상당수가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 기사로 보이지만 긍정 기사의 비중 또한 상당했다고 전했네요. 이는 주로 임영님의 팬들과의 약속, 이행, 꾸준한 자선활동, 그리고 대중에게 비춰지는 진정성 있는 태도 등 긍정적인 대중 이미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팬덤 영시대의 열렬한 지지와도 맞닿아서 임영님을 둘러싼 긍정적인 서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기사도 소수 존재했지만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부정기사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2023년에 부정기사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임영님의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히어로와 같은 프로그램 명에 포함된 리틀 등의 영어 단어가 분석 도구의 기술적인 한계로 부정적인 의미로 오인해서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제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분석의 오류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작다라는 의미의 리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파악됐다는 것인데 연구틀이 착각을 하면서 기사 내용은 긍정적이었지만 부정적인 내용으로 잘못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도 양상 변화도 전해졌는데 무명에서 국민가수로 변화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은 활동 시기에 따라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는데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임영님의 무명 시절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는 기사 수가 매우 적었고 대부분 신인 가수의 노력과 성장 과정 그리고 지역 행사나 소규모 공연 출연 소식 등 중립적인 내용 위주였습니다. 가능성 있는 신인이라는 평가 속에서 노력과 성장, 도전 같은 키워드가 주로 등장했다고 전했네요.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임영님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기사 수는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11,839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긍정 기사 수도 203건으로 가장 높았고 감동과 성공, 국민가수, 선한 영향력 등 긍정적인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면서 임영님의 인간적인 매력과 팬들과의 교감, 사회적인 기여 등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서사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팬덤의 확장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는데 영시대 팬덤의 활발한 활동과 기부 행렬 그리고 임영님의 사회 이미지 구축이 기사 내용의 중심을 이루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사가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팬덤의 과잉이나 열성 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앞서 전한 대로 2023년의 부정기사 급증은 대부분 분석 도구의 오작동 때문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사에서는 감성 양극화보다는 중립적인 논조가 더욱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임영님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사실 보도나 행사 중심의 기사 비중이 늘고 긍정, 부정, 감성 기사 간의 균형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임영님이 특정 시기에 감정적인 표상을 넘어서 우리 문화 속에 일상적이고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스타가 되었음을 시사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 관련 기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단연 영시대였는데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2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영시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임영님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직적인 활동과 선한 영향력은 언론 보도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임영님의 꾸준한 기부 활동과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기관명들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의 선행이 팬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로 자연스럽게 확산하면서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임영님 개인의 역량을 넘어 팬덤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 임영님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언론 보도 속에서 임영님은 감성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혀사를 형성한 대표적인 대중문화 인물로 평가된다며 팬덤의 활동과 언론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가 결합된 임영님의 미디어 이미지는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문화적인 상징성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문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번 장유정 교수님의 심층 연구를 통해 임영님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숨겨진 감성 코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임영님 관련 보도는 압도적으로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했고 특히 주목할 점은 긍정 기사가 임영님과 팬들의 약속 이행, 자선활동, 진정성 있는 태도 등 선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지난해 연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로 임영님을 언급했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연구 기간이 12월 이전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연 해당 내용들이 연구기간에 포함되었다면 어떤 내용이 전해졌을지도 궁금하네요. 한편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긍정적인 기사가 대폭 늘어났고 이후 영시대 팬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임영님의 이미지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인물, 논란 없는 스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는데 이번 연구는 임영님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팬덤과 언론, 대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감성적으로 안정적인 서사를 구축한 독보적인 문화적 상징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8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붉은 입술 무대 영상이 23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데스매치 무대에 나서며 나훈아님의 붉은 입술을 선곡했는데 전주가 나오자 붐쌤은 붉은 립스틱을 입에 바르면서 붉은 입술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MC 김성진님까지도 재치 넘치는 장난을 했지만 임영님은 바로 집중을 하며 첫 소절 장인답게 처음부터 장르 분위기를 압도했었죠. 특히 임영님은 코로나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랜만에 펼친 무대라 아쉬움과 그리움, 서러움이 그대로 노래에 전달되었는데요. 부드러운 저음으로 나지막히 점잖게 부르면서도 서운한 감성이 그대로 전해졌는데 노래 중간 출연자들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라며 임영님 무대에 흠뻑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많은 선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유명한 곡인 붉은 입술을 당시 임영님이 새로운 버전으로 붉은 입술로 해석하면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주었던 곡이 2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